네, 작은 치아 하나가 우리 삶의 질을 크게 좌우하기도 합니다. 계속해서 TBC 클리닉 건강 365 이번에는 수성 웰치과 박경순 원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수성 웰치과 박경순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치아가 상하거나 깨지거나 심지어 빠지는 경우도 종종 겪게 되는데요. 이럴 때 하는 게 보통 이제 치아 보철 치료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건지 원장님 먼저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치아 보철 치료는 일반적으로 이가 빠졌을 때 이를 만들어 넣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충치나 잇몸 질환으로 이가 빠진 경우 말고도 교통사고나 암 등으로 턱의 일부분 또는 전부가 제거되어서 치아 및 주위 조직이 상실된 경우에 턱과 치아의 씹는 기능, 발음 기능, 심미 기능 등을 회복시켜주는 것도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네, 이 모든 질환에서 조기 발견과 치료가 참 중요하지만 치아 역시도 이게 뭐 빠졌거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 최대한 빨리 치료를 받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원장님 혹시 오래 방치할 경우에 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을까요? 네, 만약 빠진 치아를 수복하지 않고 그대로 오래 방치한다면 단순히 그 부위가 허전하다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의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우선 빠진 치아의 빈 공간으로 반대편 치아가 솟거나 옆에 치아가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솟거나 쓰러진 후에 정상적인 배열로 이를 해 넣으려면 추가적으로 치아 삭제가 더 필요할 수 있게 되고 그 과정에서 치질의 삭제가 많아지게 된다면 치아에 신경을 죽여야 되는 신경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치열이 흐트러지면서 치아의 맞물림, 즉 교합이 편하지 않아서 주변 근육을 긴장시킬 수 있는데요. 이러한 지속적인 긴장은 턱 관절에 악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턱 관절 장애를 유발시키기도 하고요. 또한 치아가 빠진 채로 그대로 방치된다면 빠진 치아 주변에 뼈가 흡수되어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철 치료, 특히 뼈가 필요한 임플란트 치료가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보철 치료를 하러 가면 그 전에 앞서 말씀해주신 신경 치료처럼 다른 치료가 좀 필요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좀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보철 치료 전에는 검진을 통해서 필요한 사전 치료가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치아에 남아있는 충치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충치로 인해 신경 조직까지 염증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경 치료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 부분을 확실히 체크하지 않고 보철 치료를 한다면 추후에 신경 조직의 괴사로 뿌리 끝에 염증이 발생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보철 수복 후에 신경 치료를 위해서 다시 보철물을 뜯고 신경 치료를 한 후에 보철을 다시 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잇몸에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네. 스케일링을 비롯한 잇몸 치료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잇몸에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 보철물을 수복하게 되면 기둥이 되는 치아가 잇몸의 염증으로 인해 흔들리게 되고 더 심해지면 기둥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없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치아를 받쳐주고 있는 치조골 및 잇몸 조직을 건강하게 한 후에 보철 치료를 진행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철 치료를 받기 전에 사전에 좀 정지 작업을 튼튼하게 해 놓은 다음에 이제 기둥인 보철 치료를 해야 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아는 분은 보철 치료를 하러 갔는데 교정을 해야 된다는 진단을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어머나. 사전 교정까지 하는 경우도 있게 되나요? 어떻습니까? 그런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네. 발치된 공간이 오랫동안 방치된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주변 치아에 쓰러짐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빠진 치아의 공간이 심하게 좁아져 보철 치료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심하게 쓰러진 치아를 바로 세워야만 보철 치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심하게 공간이 좁아져 보철 치료가 어려운 경우에는 교정 치료를 통해서 쓰러진 치아를 똑바로 세워서 공간을 확보하게 된다면 좀 더 예후가 좋은 보철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철 치료에 대해서 이제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듣기로는 보철 치료가 참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철 치료라고 일컫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릴 수 있는데요. 입안에 보철물을 고정시키는 고정성 보철 치료와 환자 자신이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가철성 보철 치료로 범위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고정성 보철 치료는 다시 크라운과 브릿지라는 대표적인 종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뭐 고정성 보철 치료, 크라운, 브릿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들어보긴 했는데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각각 어떤 치료 방법인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고정성 보철 치료 중에 크라운은
손상된 한계 치아의 머리 부분을 전부 또는 일부를 덮는 보철물을 말하고요. 브릿지는 하나 이상의 치아가 빠진 경우에 빠진 치아 주변에 있는 치아를 기둥을 삼아서 다리를 놓듯이 양쪽 치아와 상시된 부분을 연결한 보철물을 말합니다. 네. 이 크라운과 브릿지 치료는 치아의 손상이 커서 아프거나 심한 충치로 인해서 치료 후 기능이 형태가 현저하게 훼손된 경우 또는 신경 치료로 인해서 치아가 약해져서 깨질 우려가 클 경우에 사용됩니다. 네. 이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좀 다양하겠는데 네. 고정성 보철물의 재료가 또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금리 이런 많이 거. 하죠. 네, 저도 했었거든요. 반짝반짝 이런 거 했었는데 요즘에는 실제 치아하고 구별이 거의 안 가는 그런 재료를 많이 쓰더라고요. 맞죠? 네, 맞습니다. 예전에는 보철물의 종류가 다양하지 않아서 금리나 메탈 계열의 보철물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고정성 보철물은 종류가 다양합니다. 보철물의 종류는 크게 금속을 사용하는 금속 수복물, 금속과 도제를 함께 사용하는 금속 도제 수복물,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전부 도제 수복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 금속 수복물은 치관의 일부나 전체를 금속으로 덮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금리가 있습니다. 이 금속 수복물은 저작 기능이 중요시되는 어금니에 주로 사용이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금속 수복물 중에서 입안에서 보이는 면인 바깥쪽 부분을 치아색 재료인 레진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금속 도제 수복물은 치아의 안쪽에 치아의 금속 위에 겉의 일부나 전부를 치아색인 세라믹으로 덮는 형태로 신미성이 요구되는 앞니 부분은 물론 내부에서 금속이 지지해 주기 때문에 저장력이 큰 어금니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바깥층을 이루고 있는 세라믹은 깨지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드물지만 무리하게 사용되거나 단단한 것에 부딪히면 깨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금속을 포함하지 않는 전부 도제 수복물은 네. 안쪽에 금속을 없애고 강화된 세라믹으로만 만들어지는 최신의 수복물입니다. 시각적으로 자연 치아와 매우 유사하고 가장 신미적인 특성을 보여서 눈에 잘 띄는 앞니에 많이 사용됩니다. 그리고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지르코니아 수복물은 예쁘기도 하고 물성도 훌륭해서 요즘 치과에서 앞니는 물론 어금니에서 가장 첫 번째 옵션으로 고려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지금 말씀 드린 것처럼 최신 보철 재료들이 많이 나와서 예전에 금리로들 많이 하셨잖아요. 맞아요. 예전에 금리 넣으신 분들이 요즘 금값이 많이 올라서 예. 바꿀 수 있겠는데요? 네. 그래요. 어쨌든 그런 뭐 혜택도 있다는 거 네. 또 다시 한번 또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농담이고요. 네. 어쨌든 이렇게 치아에 문제가 생겨서 보철 치료를 하게 될 수도 있지만은 근데 단순히 난 좀 예뻐 보이고 싶어 미용적으로 네. 예, 이런 목적으로 보철 치료를 하는 분들이 최근에 아주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는 네. 단순히 이가 없어서 이를 해 넣으려고 하는 뭐 기능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좀 더 새하얀 치아, 가지런한 치아, 그리고 자신의 얼굴과 어울리는 치아 배열을 갖기 위한 궁금증으로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환자분들에게 특화된 것이 신미 보철 치료입니다. 전부 도제관이나 라미네이트 등으로 표현될 수 있는 이 치료는 눈으로 본 느낌이 자연 치아와 매우 유사한 세라믹을 이용해서 단기간 내에 신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보철 치료의 한 분야입니다. 네. 저도 사실 치아 미백에 좀 관심이 생겨서 뭐 해외 파는 치약 이런 거 써봤는데 그쵸, 아무 네. 효과 없더라고요. 어쨌든 실패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라미네이트를 그래서 미백으로 인해 요즘 많이들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원래 자신의 치아 위에 이렇게 얇게 뭐를 바르는 거죠? 네, 맞습니다. 요즘 치아 미백과 라미네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미네이트는 앞니 사이가 벌어져 있거나 변색이 되어 있을 때 인조 손톱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세라믹 치아를 제작해서 치아의 앞면에 붙이는 치료로 이 치료는 치아 삭제량이 비교적 적으면서 치료 후에는 치아의 색상이 자연 치아와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심리적인 결과도 우수한 장점을 지닙니다. 또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도 치아를 적게 삭제하거나 혹은 무삭제, 삭제하지 않는 라미네이트 치료를 통해서 약 일주일 만에 예쁘고 가지런한 치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치료 후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네. 장점도 크고 만족도도 높아서 인기가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이런 라미네이트는 좀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라미네이트의 경우에는 치아 사이가 벌어진 경우, 치아가 약물이나 불소에 의해서 심하게 변색이 된 경우, 치아가 깨지거나 마모 또는 회전이 되어서 모양이 이상한 경우, 치아의 색이나 형태 그리고 배열을 좀 더 예쁘게 하고 싶은 경우,
아니면 치아 교정과 미백을 급히 필요로 하는 경우에 추천할 수 있습니다. 네. 또한 적은 삭제량으로 시술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케이스에 따라서는 치아의 특정 부분의 삭제량이 비교적 많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전에 정밀한 진단을 통해서 내가 필요한 삭제량이 얼마나 있는가 확인을 하는 것이 좋고, 또 라미네이트 후에 과연 내 치아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상의를 하고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재료로 보철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자연 치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치료를 받은 다음에 불편함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찬물을 마셨을 때 이가 시린다든지 뭐 이런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 좀 없지 않아 많이 계실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많이들 계십니다. 아, 자주 하시는 질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 후에 찬물에 시려요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이런 시린 느낌은 이를 해 넣을 때 치아를 깎는 과정이나 보철물을 붙이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신경이 자극을 받아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속 수돗물은 그 열 전도율이 높기 때문에요, 쉽게 뜨거워지고 차가워지는데 이러한 온도 변화가 예민해져 있는 치아를 더욱 자극하기 때문에 냉온에 민감해져서 순간적으로 놀라 시리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가급적 아주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좀 피하면서 자극을 주지 않고 일정 기간 쉬게 해주면 대부분의 증상은 점점 약화되거나 사라지는데, 만일 갑자기 더 많이 시렵게 되거나 통증이 점점 커지면 치과에 내원해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 다른 흔한 질문으로는 네. 보철 수복 후에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 보철을 하면서 이를 씌우게 되는 과정에서 양 옆에 치아가 살짝 밀리거나 그로 인해서 약간 불편한 느낌이 들 수 있는 건데요. 대부분의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적응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러 가지 시술 후의 문제점, 또 부작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문제와는 달리 새롭게 해 넣은 그 보철 치료 이 사이로 음식물 같은 게 더 이렇게 살짝 더 낄 수도 있을 것도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철 치료한 다음에 관리를 해줘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 씹는 기능은 괜찮은데 보철 치료 후에 이상하게 이 사이로 음식이 끼게 된다면 보철물에 대한 느낌이 이상할 수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보철 수복 후에 보철물 사이 잇몸 측에는 약간의 틈이 자연스럽게 남게 되는데요. 이 공간을 막아버리면 틈새 청소를 할 수 없게 되어서 보철물 주위에 잇몸에 염증이 생길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냄새가 나면서 나중에 치아가 흔들리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결 유지를 위해서라도 이런 공간은 필요하고, 당장은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공간을 통해서 보철물 잇몸 주변을 항상 깨끗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냄새도 안 나고 기둥이 되는 치아도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면서 보철물의 수명은 길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치과에서 보철물을 끼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오랫동안 편안하게 사용하려면 보철 수복 후에도 정기적인 내원을 통해서 치아 상태에 대해서 점검을 받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칫솔질이 중요한데요. 일반적으로 칫솔은 잇몸에서 치아 쪽으로 돌려 닦습니다. 네. 그러나 씌운 치아가 있다면 마지막에는 칫솔을 해당 치아의 잇몸 쪽으로 45도로 대고 가볍게 진동을 줘서 잇몸 틈새에 남아있는 치태를 닦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칫솔로는 치아 사이에 치태 제거가 어렵기 때문에 치실이나 치간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은 그 세찬 물로 틈새 구석구석을 청소할 수 있는 구강 세정기가 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철 치료하신 분들은 이 관리법 잘 따라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또 나이가 든 어르신들의 경우에는 이가 많이 좀 빠졌을 때 끼웠다 뺐다 하는 틀니를 또 사용하시잖아요. 이것도 보철 치료 중에 하나인 거죠? 네, 그것도 보철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보철물 종류 중에 환자 자신이 꼈다 뺐다 할 수 있는 보철물을 우리가 가철성 보철 치료라고 하는데요. 치아가 많이 상실되었을 경우에 사용하는 흔히 틀니라고 부르는 보철 치료입니다. 네, 또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어르신들이 웃다가 후루룩 빠지는 이런 틀니도 있고, 네. 아니면 일부분만 끼웠다 뺐다는 그런 틀니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종류가 좀 다른 건가요? 네. 크게 틀니는 부분 틀니, 완전 틀니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부분 틀니는 치아가 몇 개 남아있는 경우에 치아가 없는 부분을 수복해주는 틀니로 남아있는 치아에 고리를 걸어서 유지력을 얻고, 부분 틀니는 완전 틀니보다 사용하기가 편리하고 유지력이 더 뛰어나고 이물감도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하면 남아있는 치아가 튼튼해야 사용할 수 있고
고리가 걸린 치아는 무리한 힘을 받지 않도록 디자인이 되어야 합니다. 완전 틀니는 그 치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치아와 흡수된 잇몸을 수복해주는 틀니입니다. 이 틀니는 잇몸과 밀착이 되어서 발생되는 음압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사용하다 보면 예기치 않은 순간에 떨어질 수 있는데요. 네. 새로운 틀니에 적응할 때까지 고통과 불편이 따를 수도 있어서 계속적인 조절과 점검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요즘에는 또 틀니도 예전과는 다르게 겉으로 보기에 표시가 좀 덜 나는 그런 틀니도 이렇게 나와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네. 네,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부분 틀니의 경우에는 치아에 걸리는 고리가 밖으로 드러나서 심미적으로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틀니의 경우에도 적응할 때까지 고통과 불편이 따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이러한 점들을 보완한 좀 더 보기 좋고 유지력도 좋은 틀니인 특수 틀니가 있습니다. 특수 틀니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최소한의 임플란트를 식립을 하고 여기에 단추나 자석, 바 등을 이용해서 틀니를 연결하는데요. 오. 이렇게 연결하면 단단한 유지력을 얻을 수가 있어서 많은 임플란트를 심을 수 없는 환자분들께서 선호하십니다. 네. 흔히 또 틀니를 사용하고 계신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은 뭐 음식을 씹기 힘들다거나 네. 아니면 뭐 음식 맛을 잘 못 느끼겠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문제를 실제로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신가요? 네, 많이들 계십니다. 네. 틀니는 기본적으로 자연 치아에 비해서 씹는 힘과 유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여러 가지가 생길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께서는 하시는 질문들 몇 가지 정리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틀니가 처음에는 끼고 빼기가 힘들더니 이제는 너무 헐거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틀니는 금속 고리를 해당 치아에 정확하게 위치시킨 후에 손가락으로만 무리 없이 넣고 빼야 합니다. 대충 끼워 놓은 후에 이로 꽉 깨물어서 넣게 되면 고리가 휘어져서 틀니가 헐거워지거나 고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면서 헐거워지는 것은 치과를 방문하셔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위턱, 상악이라고 하죠. 위턱에 완전 틀니를 했는데 잘 떨어져서 불편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네. 상악 완전 틀니는 잇몸에 쫙 달라붙으면서 생기는 음압에 의해서 유지되기 때문에 이 음압이 깨지면 잘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식사 시에 이 음압이 깨지지 않도록 하려면 음식을 양 어금니로 동시에 꼭꼭 씹어야 하고 또한 잇몸은 시간이 지나면서 흡수되기 때문에 정기적인 점검과 수리를 꼭 받으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틀니를 사용하고 나니까 잇몸이 너무 아파요 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그 예전에 우리가 새로운 구두를 신게 되면 상당 기간 동안 발이 아팠던 것처럼 새로 만든 딱딱한 틀니를 부드러운 점막에 얹어서 씹게 되면 입안에 아픈 곳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때는 치과에 가셔서 약간의 수정을 받으면 대부분 적응이 됩니다. 네 번째로는 입안에 이물감이 너무 심하다는 질문이 있습니다. 처음에 틀니를 끼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들은 거북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윗틀니일 경우에는 목구멍 쪽으로 자극이 되면 구역질이 나기도 하는데 대부분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적응이 되지만 만약 거북함이 지속된다면 치과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치아가 빠지고 나서 생긴 공간으로 밀려 나와 있던 혀나 볼이 틀니를 끼게 되면 제자리로 밀리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치를 끼게 되면 혀나 볼이 제자리를 찾아 대부분 사라지게 되는데요. 지속된다면 마찬가지로 치과를 찾아 수정하시면 됩니다. 여섯 번째 질문으로는 음식이 잘 씹히지 않아요 라는 게 있습니다. 네. 틀니는 잇몸에 얹어진 상태에서 인공치아로 씹게 되는데 씹는 힘과 능력은 과거 자신의 치아로 씹었을 때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부드러운 음식을 드시면서 의치로 씹는 방법을 익힌 다음에 점차 단단하거나 질긴 음식으로 옮겨간다면 의치의 저장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발음이 되지 않아요 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오랫동안 치아가 없다 보면 그 공간으로 혀가 커지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때 정상 배열된 틀니를 넣게 되면 커진 혀가 놓일 공간이 작아져서 일시적으로 혀를 놀리기가 불편하고 발음도 어색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커졌던 혀는 새로운 공간에 금세 적응하게 되기 때문에 발음도 점점 부드러워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맛이 없어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틀니를 끼게 되면 입 안에서 음식물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이는 틀니 재료가 온도를 잘 전달하지 못하고 틀니가 입 천장을 덮는 경우에 온도 감각을 잘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은 됩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주로 맛을 느끼는 곳은 혀고 이 부위는 틀니의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환경을 이해를 하게 된다면 미각은 다시 정상적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이 많이 하시는 질문, 무려 8가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답변을 다 해주시니까 이해가 쏙쏙 너무 잘 됩니다. 네. 그럼 이런 의치를 편하게 또 오래 사용하기 위해서 평소에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면 또 짚어주시죠. 네, 틀니 사용 시에는 숙지하셔야 되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첫째, 늘 깨끗하게 관리하셔야 됩니다. 잇몸에 얹어져 있는 틀니는 식사 동안에 끈적거리는 음식 때문에 약간씩 들리게 되고 또 오목한 부위에 음식물의 일부가 남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식사 후에 별도로 의치를 빼서 청결을 유지하는 것은 의치 수명과 구강 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합니다. 틀니를 닦을 때는 틀니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치약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틀니 전용 세정제나 주방 세제를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네. 둘째, 처음엔 부드러운 것부터 씹으셔야 합니다. 틀니가 들어가면 연한 잇몸이 딱딱한 틀니에 눌려지게 되어서 특정 부위가 몹시 아파지거나 상처가 날 수 있습니다. 대개의 경우 치과에서 몇 차례 조정을 받으면 편해지게 되는데 초기 아픔이나 불편감을 참지 못하고 의사와 상의 없이 일방적으로 빼놓거나 환자분께서 임의로 수정하게 되면 편안한 사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셋째로 양 어금니로 동시에 꼭꼭 씹으셔야 합니다. 틀니는 사라진 치아를 대신하는 잇몸에 얹어져 있는 치아 대체물입니다. 따라서 식사 중에 움직이거나 떨어질 수도 있고 씹는 기능도 내 치아만은 못합니다. 특히 완전 틀니를 끼고 좀 더 잘 씹히는 한쪽으로만 씹을 경우에 틀니는 찌걱거리고 잇몸이 아파져서 결국 틀니가 쉽게 탈락하게 됩니다. 따라서 바른 식사법은 적은 양의 음식물을 양쪽으로 나눠서 양 어금니로 동시에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넷째, 주무시는 동안에는 틀니를 빼놓고 계셔야 합니다. 하루 종일 틀니에 눌려있던 잇몸은 저녁에는 쉬게 해줘야 잇몸이 쉽게 흡수되지 않고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비유를 하자면 구두를 24시간 동안 벗지 않고 지낸다면 발이 퉁퉁 붓거나 망가져버린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네. 따라서 주무시기 전에는 틀니를 빼서 주방 세제로 꼼꼼히 닦고 찬물에 담가 놓으셔야 됩니다. 다섯째, 틀니를 처음 끼고 난 후에는 불편하시더라도 꾸준히 사용하시는 것이 좋고 일주일 정도 뒤에는 치과에 내원하셔서 1차 점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잘 맞게 돼서 사용하더라도 세월이 지나면 잇몸이 약해지고 작아지면서 틀니가 헐거워질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틀니 조정을 위해서 치과에 내원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또 5가지 세세하게 너무 잘 알려주셔서 네. 의치하시는 분들 깔끔하게 잘 관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또 치아가 빠졌을 때 흔히 생각하는 치료가 임플란트잖아요. 이 임플란트도 보철 치료에 좀 포함이 되는 건가요? 네, 임플란트도 보철 치료의 한 분야입니다. 임플란트는 치아가 빠진 부위에 티타늄 금속으로 된 임플란트 고정체를 턱 뼈에 심고 뼈에 단단하게 고정이 되면 이 임플란트에 지대줄을 연결해서 치아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보철물을 만들어주는 보철 치료입니다. 임플란트는 틀니에 비해서 씹는 힘이 훨씬 강하고 안정적이라서 자연 치아를 견줄 만한 기능을 발휘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 치아가 발치됐다면 그 부위를 치료하는 데서 가장 첫 번째 옵션으로 고려가 됩니다. 네. 요즘에는 뭐 임플란트가 워낙 대중화돼 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임플란트 한 2개 정도 여기 심어놨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임플란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임플란트 치료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해놓기 위해서 옆 치아를 삭제해야 되는 브릿지 치료를 원하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다수의 치아가 빠진 경우에 기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틀니가 허락되지 않으시는 분, 틀니가 불편해서 내 이처럼 사용할 수 있는 고정성 보철물을 원하시는 분, 완전 틀니를 부분 틀니처럼 유지력과 기능력이 좋은 임플란트 지지 틀니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께 필요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치아 보철 치료에 대해서 다양한 얘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 치아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에게 우리 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전해주시죠. 네, 오늘 그 치과 보철 치료란 무엇인가요? 라는 주제로 치과 보철물의 종류, 치료 방법, 그리고 주의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내원하시는 환자분들께서 간혹 보철물의 수명은 얼마나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대개 보철물의 수명은 문헌적으로 약 10년 전후라고 말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얼마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자의 구강 위생 능력과 식습관 그리고 유지 관리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보철 수복은 그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가 중요합니다. 평소 양치질 꼼꼼하게 하시고요. 정기적으로 치과를 내원해서 검진을 받으셔서 구강 내 보철물을 더욱 오래 잘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앞서 건강을 지키는 습관은 거창한 계획보다는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치아 하나부터 새해는 좀 제대로 돌보시고요. 제때 치료를 받는 게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 함께 꼭 기억을 좀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수성 웰치과 박경순 원장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예은 씨, 태욱 씨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